삶에서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 특히 남성들에게는 이 질문이 이상적인 남성이 되고 싶다는 바람과 맞물려 더 깊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여성들에게 존경받고 더 나아가 함께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남자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매력은 무엇으로 만들어질까요? 강인함일까요? 재능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진실된 마음일까요? 대학교 3학년 때 저는 처음으로 연애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스스로 선배 효과라고 부르는 걸 이용했는데요. 그냥 선배라는 이유만으로도 어쩐지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요. 이 효과를 활용해 막 대학에 입학한 1학년 여학생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었고, 그녀와 약 2달 동안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헤어지게 되었죠. 처음에 그녀는 매우 조심스러웠고, 심지어 저를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조차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녀는 저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이 관계를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 싶어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사랑은 배울 수 있다는 정보를 보게 되었죠. 원래 저는 굉장히 게으르고 한 가지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때는 몇 날 며칠 동안 하루 10시간씩 인터넷을 뒤져가며 모든 연애 팁을 찾아 읽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배운 건 여자 앞에서 웃어라, 대화를 하다 갑자기 말을 끊어 신비감을 만들어라 같은 어설픈 팁뿐이었어요. 또 어디선가 4번만 더 만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저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전 여자친구에게 4번만 만날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심지어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이 4번이 만남에서도 내가 내 마음을 돌리지 못한다면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동의했죠. 하지만 아시다시피 아무리 노력했어도 결국 저는 다시 차이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만남에서 저는 그녀에게 편지를 써서 전했습니다. 다시 사귀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이렇게 저렇게 변하겠다는 약속들을 담았죠.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가 정말 어리석고 초라하다고 느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너무 피상적이었고 제가 그걸 적용한 방식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실패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이런 일들을 한 건 그녀를 깊이 사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거절당한 기분과 제 안의 열등감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제 첫사랑은 별로 영광스럽지 않게 끝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진정한 첫사랑은 대학교 3학년 때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20살이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그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예술을 사랑했고 성격은 직설적이었으며 패션 감각은 뛰어나서 제 취향과 딱 맞았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그녀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녀는 오늘날 서울의 현대적 감각을 대표하는 듯한 사람이었어요. 자주 크롭탑을 입고 다니며 자유로우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을 뿜어냈습니다. 우리는 약 3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흔히 썸이라고 부르는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녀가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여자라고 느꼈어요. 그때는 여름방학이었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학기에 저 여자를 함께 다니면 친구들이 날 부러워하겠지. 심지어 날 차버린 전 여자친구도 후회할 거야. 돌이켜보면 이런 생각들은 정말 순진하고 유치했죠. 처음에는 그녀가 저를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흔히들 말하듯 시간이란 한 사람의 본질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제가 가진 바보 같은 점을 하나둘씩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아마 처음에는 그녀가 그 점들을 눈치채지 못했겠죠. 처음에는 제가 다르게 보였고 자신감 넘치고 매력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집착하는 모습을 드러냈고 하루 종일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좋은 남자친구가 되려고 애쓰다 못해 오히려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용기를 내어 고백했을 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사귀면 오히려 당신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그녀가 저를 거절한 이유는 단순히 제가 매력 없고 어리석은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절당한 후 저는 완전히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기분이었습니다. 사랑과 심리학에 관한 온갖 책을 읽으며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비관적인 결론에 도달했어요. 아마 그녀와 같은 여자는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이라고요.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지식이 부족했던 저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끊임없이 실수만 반복했습니다. 그 시절은 정말 끔찍했어요. 저는 심지어 우울증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슬픔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몰랐던 저는 하루 2번씩 불건전한 콘텐츠를 보며 시간을 죽이거나 억지로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저를 바꿀 수 없었습니다. 그 어두운 시간 동안 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저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 시절, 저는 진지한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 괜찮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제 내성적인 성격, 과도한 허세, 때로는 이상한 행동들이 결국 사람들의 호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교실에서 억지로 웃기려 애쓰지만 아무도 웃지 않는 사람을 본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때 저는 관심을 받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억지로라도 재미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뿐이었어요.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발을 쿵쿵 구르며 하루 동안 했던 바보 같은 말과 행동들을 후회하곤 했습니다. 열흘 중 9날은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끔찍했죠. 지금 생각해도 제가 어떻게 그 시기를 견뎌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보 중이 바보였던 제가 온라인 데이트 코치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 앞에만 서면 감전이라도 된 듯 굳어버리곤 했는데요. 이제는 제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소개해도 몇 분 안에 잊어버릴 때도 있죠. 저는 제가 이 어리석은 자아에서 벗어나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과거에 만났던 여자들을 통해 증명되었죠. 배우, 아이돌, 아나운서, 심지어 미인대회 참가자까지 제가 만났던 여자들은 모두 주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드문 매력을 가진 여성이 아니면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사람을 만난다 해도 두근거리거나 떨리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야기했던 19살이 그녀, 제 첫사랑이자 인생에서 커다란 벽처럼 느껴졌던 그 여자를 최근에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훨씬 더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뻔하고 상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여자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애 능력이 마치 외모처럼 타고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없다고 생각하죠.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맞는 것도 아닙니다. 연애 능력을 무술에 비유해보죠. 분명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연습해도 금방 숙달됩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부족한 사람들도 매주 열심히 훈련하면 같은 체급 내에서는 훈련을 게을리한 사람을 능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체급은 외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은 처음에는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지만 당신이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하며 기술을 쌓아 올린다면 그런 차이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습하면 할수록 당신의 기술은 확실히 향상됩니다. 저 역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저희 서비스 회원들 중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이룬 사람들이 많고 전국 각지의 수많은 남성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알던 한 남성은 40대였는데 자신보다 무려 15살 어린 대학생과 성공적으로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34년 동안 한 번도 연애를 해보지 못했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는 길에서 꾸준히 번호를 물어보는 노력을 통해 단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자신보다 7살 어린 여성을 만났습니다. 심지어 첫 데이트에서 그녀를 집으로 초대할 만큼 자신감도 생겼죠. 이처럼 극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족한 점을 바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룬 평범한 사람들의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사랑은 배울 수 없다. 거나 여자친구를 사귀려면 특별한 장소에 가야 한다. 는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고 싶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연애 기술은 고정된 것이며 잘생기고 부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연애를 주제로 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종종 이런 댓글을 받습니다. 잘생기고 돈만 많으면 끝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외모가 뛰어나고 월 수익이 억대에 달하는 부유한 사람들도 연애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매우 유명한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여성을 매료시키지 못했습니다. 물론 돈과 외모가 많으면 더 많은 여성들과 쉽게 만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 그렇게 만나는 여성들이 당신이 진정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외모나 돈이 아니라 대화 기술, 자신감, 그리고 상대방의 심리를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결여되어 있다면 아무리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질 높은 관계를 맺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는 연애 능력이 타고난 것, 혹은 외모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누구나 연습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당신이 어떤 수준에 있든 간에 자신과 비슷하거나 한 단계 위라고 느껴지는 여자들을 대할 때는 모두 비슷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무리 당신이 부유하고 잘생긴 외모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름다운 여성을 끌어들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여성들이 이미 당신과 비슷한 조건을 가진 남성들로부터 너무 많은 관심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돈이나 외모만으로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돋보일 수 없습니다. 대신 그녀들이 실제로 주목하는 것은 당신의 성격, 분위기, 그리고 당신이 풍기는 아우라입니다. 만약 당신이 좋은 외모와 많은 돈을 가졌더라도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어색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 여성들은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만 있으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부자인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매우 부유한 남성들조차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슈퍼카를 타고 다니면 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몰려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이는 돈이 전부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연애에서의 실패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모두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이나 외모가 아니라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고 경험을 쌓으며 대화 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여성들과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 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매력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만남을 통해 쌓아온 경험과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태생적으로 사교적인 성격을 가져 쉽게 여성들과 연결될 수 있거나 아니면 저처럼 스스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이 모든 것을 이뤄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실제 경험이야말로 차이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장점은 여성 앞에서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도 어릴 적에는 여성 앞에서 떨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긴장할 때마다 이상한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당황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당시의 저에게는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을 만나고 대화하다 보니 그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놀라운 점은 해결책이 매우 간단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여러 번 연습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상황을 읽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과 어떻게 대화하고 행동해야 좋은 인상을 남길지 판단할 줄 압니다. 물론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 그들은 머릿속에 지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마치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가이드북을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남자들이 여성 앞에서 느끼는 불안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대화 주제를 찾거나 여성들에게 이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배우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런 것들은 책이나 영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밖에 나가서 여성들과 접촉하고 경험을 쌓아야만 진짜 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만남을 거듭할수록 당신은 점점 발전하게 되고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향적이고 집에서 일하거나 여가를 보내는 것을 좋아하며 외출이 필요 없다고 느끼고 그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이러한 생각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종종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폐쇄적인 삶을 산다면 그런 기회는 자연스럽게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한 과체중 남성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키가 166cm이고 몸무게가 75kg입니다. 타고난 체질적으로 살이 쉽게 찌고 먹는 것을 좋아하며 운동에는 흥미가 없습니다. 만약 그가 체중을 줄이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는 다음과 같은 명백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먹고 생활하면 나는 계속 뚱뚱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자신의 식단을 의식적으로 관리하고 헬스장에 가서 꾸준히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면 그의 몸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만약 당신이 내향적이라면 체중 감량을 원하는 이 남성처럼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스스로에게 솔직해지세요. 나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 능숙하지 않다. 이것을 개선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오랜 시간 폐쇄적으로 살아왔고 마음에 드는 여자에게 거절당한 적이 많으며 연애 생활을 개선하고 싶다고 느낀다면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느끼고 있는 부족함은 스스로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입니다. 이 부족함을 약점이 아니라 기회로 보세요. 실제로 세계의 많은 성공한 기업가들은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결핍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었고 모든 에너지를 성공에 쏟아붓게 했습니다. 이러한 동기는 때로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없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여성과의 관계를 구축하는데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 또한 당신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이런 부족함이 저를 열등감에 빠뜨렸지만 저는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매일 더 노력하게 만드는 이유이자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짧은 시간 내에 큰 성장을 이루고 싶다면 체계적인 학습 방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수학을 배울 때는 기본 공식을 알아야 하고 운전을 배울 때는 운전학원에서 올바르게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과 이론을 이해하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계적인 방법이 없다면 많은 시간을 시행착오에 허비하게 되고 때로는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이론을 이해하면 단순히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패했을 때 그 이유를 깨닫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한 여성과 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관계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잘못했지?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당신이 놓친 부분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대화를 시작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관심을 지속시키는 방법일 수도 있으며 또는 자신만의 가치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점을 찾아내면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경험이야말로 발전의 열쇠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안전지대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배우고 연습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무를 것입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시도한다면 작은 한 걸음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당신의 성공 이야기는 바로 오늘의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애를 배우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을 줄여준다는 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클럽에서 여성을 사로잡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합시다. 그러나 아무런 지식이나 이론 없이 오직 실전 경험에만 의존한다면 당신은 수십 번 아니면 수백 번 클럽에 가야만 스스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몇 년의 황금 같은 청춘을 허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만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용 문제도 큽니다. VIP 테이블을 예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입장료와 음료값만으로도 꽤 큰 금액이 들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은 중고차 한 대 값과 맞먹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VIP 테이블을 예약한다면 그 비용은 더욱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귀중한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발전하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새로운 정보와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 알고 있는 것에만 의존해서 살아간다면 당신은 항상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서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철학, 새로운 관점,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통해 조금씩 더 가치 있고 특별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왜 클럽에 가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을 만나고 알아가는 방법은 많습니다. 거리에서 번호를 요청하거나 온라인 데이팅 앱을 사용하거나 친구가 주최하는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에는 각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왜 클럽이 고려할 만한 선택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클럽이란 강남이나 홍대처럼 활기찬 지역에 위치한 유명한 엔터테인먼트 공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클럽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낯선 사람들과 친해져야 하는 장소입니다. 이런 환경만큼 빠르게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클럽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과 몇 분 안에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몇 번만 클럽에 가도 당신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하는데 훨씬 자신감을 갖게 되고 소심함이 줄어들며 심지어 외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 역시 한동안 유튜브 콘텐츠 작업에 집중하느라 사회적 교류가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클럽에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만 가도 여성과 대화할 때의 자신감을 되찾고 사람들과 소통할 때의 편안한 감각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클럽에서 여자들과 대화를 시작해보세요. 비록 원하지 않더라도 각 사람에게 간단한 인사말로 말을 걸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보통 클럽에 다녀온 후에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을 넘어 때로는 어떤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흥미로운 점은 클럽을 떠난 다음 날에도 여전히 기분이 고양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대화에서 자신감이 넘치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런 들뜬 기분은 몇 날, 몇 주 동안 지속되기도 하며 이것이 바로 클럽이 주는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클럽은 소통 능력을 기르기에 정말 훌륭한 환경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클럽이 가장 높은 사회성을 가진 공간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고 친구를 사귀며 각자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노력하는 장소입니다. 남성은 여성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고 여성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누군가의 접근을 기다리곤 합니다. 이런 환경에 발을 들이게 되면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바로 그 순간부터 배움이 시작됩니다.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올바른 환경에 자신을 놓아야 하는 법입니다. 책을 더 많이 읽고 싶다면 독서 모임에 참여할 것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싶다면 세미나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사람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연결되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클럽이 바로 그런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인간은 관찰과 모방을 통해 가장 빠르게 배웁니다. 우리의 뇌에는 거울 뉴런이라는 놀라운 메커니즘이 있어서 자주 접촉하는 사람들의 말투, 행동 또는 태도를 자동으로 모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찰을 통해 배우는 타고난 능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신을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환경에 자신을 놓게 되면 자연스럽게 자신감 있고 매력적인 대화 방식을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남성조차도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어떤 변화든 훈련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클럽에 가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기술을 훈련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클럽에 발을 들일 때마다 당신은 대화하고 상호작용하며 자신감을 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클럽에 가야 하는 이유는 삶의 큰 이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클럽에 가는 주된 목표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고 낯선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유용한 기술입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려면 자신감과 약간의 대담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거나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시도하면 점차 대담함과 결단력을 키울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과의 관계에 도움이 되는 기술일 뿐만 아니라 모든 남성에게 중요한 자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담함은 면접에서 돋보이게 하고 사업 거래를 이끌어가게 하며 심지어 단순한 판매 협상에서도 유리한 역할을 합니다. 자신감과 결단력은 모든 분야에서 항상 큰 강점이 될 것입니다. 제가 대담함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에 대한 열망이 가득했지만 성공한 기업가들과 어떻게 연결될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길에서 롤스로이스나 벤틀리 같은 고급차를 볼 때마다 그 차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차들은 보통 매우 성공한 사람들의 소유물이기 때문이었죠.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자신을 열정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청년이라고 소개하며 그들과 만나서 경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여러 번 거절당하거나 심지어 모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사람이 그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와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 그의 멘토가 되었고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며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도록 도왔습니다. 그 결과 이 젊은이는 자신의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쌓아나가며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담함이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이 조금 소극적이라고 느낀다면 대담함을 연습해 보세요. 클럽에 가는 것은 이를 실천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클럽에서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단지 당신의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고 결단력과 자신감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말 그대로 일석이조, 인셈이죠. 대화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우는 동시에 성공에 필요한 대담한 성격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클럽에 가는 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경험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곳에서는 직접적으로 소통을 연습할 기회를 자주, 심지어는 수십 번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죠. 클럽이 단지 시끄럽고 겉핥기식이라는 선입견을 가지지 마세요. 클럽에서도 매력적이고 선량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진지한 관계를 찾고 있든, 가벼운 교류를 원하든, 아니면 단순히 소통 기술을 향상시키고 싶든 간에 클럽은 자신감을 키우고 이를 일상생활에 적용하며 현실에서의 만남을 훨씬 더 쉽게 만들어주는 장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클럽에 가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걱정을 덜어드리고 동기를 부여해드리겠습니다. 흔히 하는 질문 중 하나는 잘생긴 사람만 클럽에 갈 수 있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균적인 외모를 가진 남성들, 혹은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 외모의 남성들도 클럽에서 자신감 있게 여성들과 소통하고 연결을 맺는 모습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핵심은 외모가 아닌 스스로를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입고 자신을 가꾸세요. 당신을 막는 유일한 장애물은 외모가 아니라 외모를 가꾸는 데 게으름을 피우는 습관일 뿐입니다. 제가 강조했듯이 외모에 대해 자신감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다른 강점을 발전시켜야 할 이유입니다. 외모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또 다른 흔한 질문은 키가 작은 사람도 클럽에 가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물론 가능합니다. 키가 작더라도 자신의 이미지를 개선할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필요할 때 키높이 깔창을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이는 여성이 자신의 체형을 강조하기 위해 액세서리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편안하게 느끼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클럽을 훈련장으로 생각하며 자신에게 도전해보세요. 이 환경은 다소 낯설고 압박감이 있을 수 있지만 바로 이러한 점이 당신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상황에 익숙해지면 일상생활에서 여성들에게 다가가고 대화하는 일이 훨씬 자연스럽고 쉬워질 것입니다. 만약 외모나 키가 장애물이 될 것 같아 걱정된다면 그것은 단지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두려움일 뿐입니다. 누구나 안전지대에 머물고 싶어 하지만 그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새로운 도전은 자신을 한계 이상으로 성장시킬 기회입니다. 한 가지 멋진 점은 현실 세계에서 만약 당신이 거절당하더라도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은 소중한 경험을 쌓으며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클럽에 가는 것을 거창한 결과를 기대하는 부담으로 삼지 마세요. 그보다는 취미, 훈련 또는 흥미로운 경험으로 생각하세요. 클럽은 친구를 사귀거나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단순히 즐거움을 느끼며 소통 기술을 배우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두르지 않고 친밀한 행동을 피하고 싶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사실 그런 목표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클럽에서 여성을 빠르게 데리고 나가려는 데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당신이 부담 없이 가볍게 접근한다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상을 주며 눈에 띌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내성적인 사람인데 클럽에 가도 될까?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 답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신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야말로 소통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내성적이라는 것이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명확히 설명드리죠.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가장 잘 충전된다고 느낀다면 당신은 내향적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샘솟는다면 당신은 외향적입니다. 차이는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방식에 있을 뿐, 내향적이라고 해서 수줍어하거나 불안해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성을 대할 때 느끼는 긴장감이나 불안감은 사실 당신이 사회적 소통 기술을 충분히 연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일 뿐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연습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믿어보세요. 사회적 소통은 시간과 연습을 통해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저 또한 내향적인 사람이었지만 꾸준한 연습 덕분에 지금은 훨씬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저를 외향적인 사람으로 볼 정도입니다. 클럽과 같은 환경에 참여할 때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꾸준히 연습한 후 매달 한두 번만 클럽에 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곳에서 편안히 어울리며 여성들과 대화하고 전화번호를 교환하며 이후에는 주간 데이트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클럽에서의 경험을 소통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연애에서 자신감을 쌓기 위한 작은 투자로 생각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치거나 수영장 파티에 참석하거나 을왕리나 양양 같은 유명한 장소를 찾아가 여성을 만납니다. 하지만 클럽은 이보다 더 간단하고 비용도 덜 들며 무엇보다 시간 소모가 적습니다. 클럽에서는 소통 기술을 연마하고 효율적으로 인맥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쌓으세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당신이 운명적인 여성을 만나고 성장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진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길 기대합니다.